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던 군산시의 청렴도가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2등급을 기록해 행정 신뢰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군산시는 각종 청렴도 개선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익산 시민역사기록관이 민간 생활역사관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관 1년 동안 한 달 평균 1,100명 모두 15,000여 명이 찾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민역사기록관에는 시민 393명이 11,000점이 넘는 민간 기록물을 기증해 근현대 역사 문화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5년 연속 하위 등급에 머물렀던 군산시의 청렴도가 올해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군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하며 행정 신뢰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군산시 종합청렴도는 2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체감도와 노력도 모두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 하위 등급에 머물렀던 군산시는 올해 한꺼번에 3단계 상승하며 뚜렷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군산시는 외부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 모두에게 낮은 평가를 받아왔고 청렴도 하위권이 고착화됐다는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평가는 공직사회 전반에서 추진해온 반부패 정책과 청렴 강화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군산시는 청렴도 개선을 위해 보조금과 인사운영, 조직 문화를 중점 관리 과제로 설정해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인 보태미는 공무원들이 사용하기 쉽게 개선했고 인사 운영에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강화해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개방형 직위인 감사 담당관에 외부 전문가를 처음 채용하며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감사 담당관을 외부 인사로 채용을 해서 우리 청내나 우리 시민 여러분께 우리 군산시의 청렴 의지를 좀 굳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을 했고요. 특히 이제 보조금이나 인사 문제가 항상 이 청렴도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걸 중점적으로 개선해 가려고. 이 같은 변화는 장기간 이어진 낮은 청렴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직 전체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군산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미흡한 분야는 보완하고 제도 개선과 조직 문화 혁신을 병행해 청렴 행정의 내실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게 뭐 이리석으로 안 끝나고 우리 군산시가 이 청렴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조직 문화나 앞으로 모든 관리 측면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군산시가 투명하고 밝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장기간 하위권에 머물렀던 군산시 청렴도. 올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행정 신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시 종합청렴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익산시의 종합청렴도는 5등급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도내 시단위에서 가장 높은 2등급이었지만 올해는 3단계나 하락한 겁니다. 간판 개선 사업 비리 등이 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익산시의 청렴 노력도는 지난해 3등급에서 올해는 5등급으로 떨어졌고 청렴 체감도는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는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도의회와 도내 14개 시군의회 가운데 전주와 군산의 청렴도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광역기초의회 243곳을 대상으로 올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도내에서는 전주와 군산시 의회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도의회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에 머물렀고 익산시 의회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보다 등급이 떨어진 도내 지방의회는 8곳이며 군산시 의회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새만금의 조력 발전이 추진될 경우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새만금 조력 발전을 위해 배수 관문을 2개 추가해 4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하루 해수 유통량은 1억 3,5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등 새만금 호수물의 15%까지 유통돼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조력 발전은 224메가와트 용량으로 연간 477기가와트시의 발전량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수변 도시의 일부 생활용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지난 1차 분양에서 유찰된 단독 주택용지 22필지가 재공고와 수의계약을 통해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양은 지난달 21일 공고를 통해 단독 주택용지 67필지와 근린 생활시설용지 2필지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단독 주택용지는 공고 이후 한 달 만에 최고 경쟁률 41대 1을 기록하며 완판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전국 도단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잠정 집계한 결과를 보면 도내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은 3,798만 원입니다. 전국 평균 4,948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전국 9개 도 지역 중에서도 가장 적었습니다. 군산시가 올해 21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국책사업 발굴단을 통해 AI와 재생에너지, 탄소 중립 등과 관련해 21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82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차세대 CCU 실증 연구, 군산 해양 모빌리티와 연계한 신산업 혁신 거점 사업 등입니다. 또 조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과 말도 등대 해양 문화공간 조성 등도 포함됐습니다. 전북 벤처펀드가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벤처펀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창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민선 7기까지 2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민선 8기 들어 1조 990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78개 기업에서 3,368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익산 시민역사기록관이 오늘 개관 1년을 맞았습니다. 현재까지 시민 393명이 11,000점이 넘는 민간 기록물을 개증해 익산의 역사와 문화상,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전국에서 1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옛 이곡수리조합 건물을 활용한 익산 시민역사기록관 23일 개관 1년을 맞았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기록의 주체가 시민이라는 점입니다. 익산시가 민간 기록물을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393명이 참여해 11,000여 점의 기록물을 기증했습니다. 개인의 일상과 기억을 담고 있었던 각종 자료들은 역사기록관 전시공간과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역사기록관을 통해 익산의 도시 역사가 재구성된 겁니다. 이제 공공기록물의 영역처럼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친구, 내 지인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기록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20여 명이 도슨트 교육과정을 거쳐 직접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까지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15,000여 명, 월 평균 1,000명 이상이 찾았고 민간 기록물에 관심이 높은 울산과 대전,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요. 모두 학생들과 한 가족 단위 방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손자에서부터 할머니들까지 와서 익산의 이야기를 같이 관람하시고 익산시는 민간 기록물 활용성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민기록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연구와 토론,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의 도시의 정체성에 맞게 콘텐츠화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 시민들에게 이 시민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더 알리는
시민 교육에 더 집중해서 다양한 민간 기록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익산시민 역사기록관. 근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 색다른 경험이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무소속 이춘석 의원과 보좌진 등 7명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의를 빌려준 보좌진 2명은 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경조사비 명목으로 지인 4명에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이 의원과 함께 일반인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환경단체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새만금공항 추진을 압박했다며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23일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윤 의원이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신공항 추진을 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안공항 참사 1주기를 앞둔 시점에 조류 충돌 위험이 최대 650배 높은 지역에 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이 의원의 사과와 장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익산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극성을 부린다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행정당국에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익산의 주요 도로변과 사거리에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 현수막이 아무런 제재 없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익산시는 불법 현수막을 관리하고 법과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가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80% 감면합니다.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수산물 종합센터와 월명공원 등 군산시가 공유재산으로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입니다. 감면율은 80%로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납부한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각 임대 주관 부서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익산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와 학생에게 지원되는 열차 운임비가 내년부터 확대 지원됩니다. 익산시는 연간 20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 승차권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근로자와 학생입니다. 지원금은 다이로움으로 지급됩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익산형 시민건강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는 익산 시민이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중 1명을 자신의 주치의로 등록해 건강상담과 질병 예방, 관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은 주치의가 직접 방문합니다. 주치의 건강관리비는 익산시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도립미술관이 소장작품관리 소홀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9월 도립미술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소장작품 관리와 대관 업무 추진 소홀 등을 적발해 주의, 시정, 통보 등 5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적사항은 소장작품 2126, 점 가운데 관리카드를 작성한 것은 865점에 그치는 등 관리카드 등재를 어겼습니다. 또 2004년 개관 이후 기증받은 미술품 1121점 가운데 영수증을 발급한 것은 2건에 불과했습니다.
도내 농민단체가 농협 설립 취지에 걸맞는 이익 배분과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전농전북도연맹은 23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중앙회 강호동 회장을 비롯해 전국 여러 곳의 농축협에서 횡령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농민도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려면 농협이 벼 한 가마를 8만 원대에 사들여야 하지만 가격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지역 농협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선 궁중에 진상된 정읍지왕이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정읍시는 지역 고유의 농법과 문화를 간직한 정읍지왕 농업 시스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20호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지왕 농업 시스템은 볏짚을 활용한 종자 소독과 윤작 농법, 9번 찌고 9번 말리는 전통 방식인 구증구포를 계승한 숙지왕 제조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는 3년 동안 14억 원을 지원받아 지왕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 자원조사, 활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올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1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를 비롯한 14개 시군 고향사랑 기부제 누적 모금액은 11월 말 기준 5만 1천여 건, 67억 3,600만 원입니다. 도는 통상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 수요가 몰리는 추세를 반영하면 100억 원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행 첫 해인 지난 2023년 모금액은 85억 원, 지난해의 경우 9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 영등동거리 500여 미터 구간에 경관 조명 47개가 설치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5억 원을 투입해 홈플러스 사거리부터 전자랜드 사거리까지 500여 미터 구간에 경관 조명 44개와 라이트 캔버스 3개를 설치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야간 조명 설치로 보행자 안전과 거리 미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지역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인 25일 시청 1층에서 방송인 김병만 씨가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김병만 씨는 이날 산타클로스로 변신해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제이미박과 함께 진행하는 도자기 전시회를 둘러보며 작품 이야기도 나눌 예정입니다. 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5.5%가 앞으로 10년 뒤에도 도내에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지 공간과 교통 편리성, 편의시설 접근성은 만족 답변이 많았지만 문화 여가시설은 부족해 불만족이 많았습니다. 올해 사회조사는 15세 이상 가구원 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 새해를 맞아 해돋이 행사가 열립니다. 익산시는 내년 1월 1일 오전 7시 백제왕궁 일원에서 새해 다짐을 담은 소원종 퍼포먼스와 차 나눔, 기념 공연 등을 진행합니다. 군산에서는 오전 6시 30분 선양동 해돋이공원에서 일출 카운트다운과 떡국 나눔, 기념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한편 2026년 새해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40분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전북 기계공고 동문회가 백미 1000kg을 기탁했습니다. 동문회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뜻을 모았으며 2023년부터 매년 쌀 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나온일동 성모 어린이집 원장과 원아들이 성금 7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아이들이 1년 동안 돼지저금통에 모은 40만 5,570원에
원장이 기부한 30만 원이 더해져 마련됐습니다. 어린이집은 희망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은 비가 그치고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군산의 최고 기온 8도, 익산은 7도입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성탄절 당일 익산의 아침 기온 영하 8도까지 내려가고 도내 서해안과 정읍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군산도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